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용 내 바닷물의 채취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업인 단체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합의점을 마련하고 골재 공급 물량 중 바닷물의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모래채취 관련 현황,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모래채취 현황 및 계획입니다. 그간 경위입니다. 남해 이진의 바닷물의 채취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의 어업피해 조사 용역에 대한 공동 검증을 조건으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340만 톤 채취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전문가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일부 추가 조사와 어업피해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피해대책위원회 그리고 국토부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에서 바닷물의 채취 전면 금지를 요구함에 따라 추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단체 동향 및 입장입니다. 한수총은 바닷물의 채취 전면 중단을, 피해대책위원회는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최소 물량 채취 이행을, 그리고 국토부 및 골재협회는 건설공사의 차질 우려를 이유로 해수부에 조속한 협의 의견 통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여 어업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골재원 다변화 그리고 해사 채취의 단계적 축소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골재 채취단지 지정 연장 금지를 건의드립니다.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남해 이지 골재 채취단지에서 대규모로 바닷물의 채취가 행해졌고 이로 인해 수안 동식물의 산란, 생육 및 서식장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조사에 대한 신뢰성 및 골재 채취 해역의 관리 감독 부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어피해 조사와 해양 생태계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바닷물의 채취 금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바닷물의 채취와 관련된 남해안 문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 신항조선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당시에 국내 골재 수급 상황이 불가피하게 바다골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상당한 사정 변경이 생겼거든요. 네. 방금 그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금 하상골재가 그러니까 육상골재죠. 육상골재가 다량 지금 채취가 돼서 이제 그게 야적이 돼 있어요. 곳곳에. 뭐 정확한 전체 총량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영상에서 제시한 것만 보더라도 1000만 해배 이상, 1000만 톤 이상이 현재 지금 야적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지금 바다골재를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채취를 해야 되는지 그건 대단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면 이제 또 한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2013년에 수자원공사에서 바닷물의 채취로 인한 어장 피해 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이 남해안 이지 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 피해가 미미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입니다. 용역 결과가. 예. 우선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장관님 동의 못 하시죠? 지금 그 현상적으로 어족 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획량이 뭐 급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해제 모래 바닥은 아주 중요한 산란장이거든요. 어류. 그러니까 산란장 자체가 사라지니 이거 어족 자원이 거의 고갈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 수자원공사 용역.
과학적 실증적인 분석이나 자료의 제시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역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해수부가 주관이 되셔서 조속히 영역을 해서 피해를 다시 한번 산정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국토부로 하여금 이 바다 골재 채취와 관련된 오판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어떤 그 해수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적정하시고요. 골재협회가 비용을 대고요. 5억 원으로 해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직접 주도해가지고 재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다행이고요. 우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육상 골재가 4대강 사업 이후에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해수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토부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에 입각한 이 골재 어떤 수급 방안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해운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파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시죠? 예? 대개 17일 날 선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인이 어떻고 또 그에 따르는 피해 이런 것은 이제 여러 차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제 당부를 드리면 지금 어쨌든 한진해운 이제 청산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이 정말 한국 해운 산업에 대해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수부가 해운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현황을 좀 엄밀히 분석을 하고 그를 토대로 해서 이 컨트롤 타워로서 관리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향후 어떤 관리 방안, 해운 산업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서 필요하면 국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 또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범정부적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일단 큰 틀을 마련하였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도 수립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영시 욕지도 남쪽 70km 해역과 군산 서쪽 90km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해사 채취 결과 어류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어장이 황폐화되면서 어민 소득이 절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해사 채취는 근절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장님의 의견과 또 현장에서 어민들의 의견은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막 바다 모래 채취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연안업 생산량이 100만 톤이 깨지고 한 92만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고 또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계속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의 수산업의 기반이 어그러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옛날에 한 10년 동안 모래를 판 것이 그게 거의 불법으로 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어떤 해저를 균등하게 이렇게 파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게 웅덩이를 만들어서 완전 바다를 항폐화시켜 버렸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걸 복구를 해내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로서는 파지 마라 하는 것이 어민들의 근본 입장이고, 그럼 꼭 만약에 팔려고 하면은 어떤 환경 조사라든지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이걸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골재업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 만약에 바닷모래를 파지 못하면 골재 대란이 올 것이다
그건 좀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예. 어쨌건 현장에서 어민들의 목소리는 회사 채취를 반대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기후 변화, 또 과도한 남획, 중국의 불법 조업 등으로 인해서 우리 어자원이 하루가 다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사 채취가 계속됨으로써 수산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고 어업 생산량이 92만 톤으로 4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한 해만 해도 멸치 어획량이 무려 40% 가까이 격감할 정도 돼서 우리 어장이 참으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여기에 회사 채취에 대해서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골채업계는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모래를 이미 준설해서 곳곳에 쌓아뒀습니다. 모래가 없다고 한다면 국가 건설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래가 이미 4대강 준설로 인해서 곳곳에 야적돼 있는 상황에서 단지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바다모래 채취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수산인들이 특히 작년에 연근의 어업 생산량이 말씀하신 대로 40여 년 만에 100만 톤이 안 되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사 채취가 그 중대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연간 우리나라의 그 골재 수요는 약 2억 2천만 루베쯤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모래 부분이 있고 자갈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바다 골재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동남권, 이 남해안 쪽은 연안 모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수심이 깊고 해서 이제 이지 모래의 의존도가 2008년도에는 주로 이제 관수용으로 하다가 이제 민수용까지 상당 부분 감당하는 이런 체계로 바꿔왔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이 골재원이 바다 골재의 허가량은 최소한으로 줄어야 되는 방향이 맞고요. 일본에서도 이미 8,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바다 골재의 공급 이 양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대체 골재나 산림 골재나 이런 것들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 장관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폭 줄여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민을 대표하는 장관님의 입장에서도 회사 채취는 줄여야 한다. 저는 줄여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어야 한다라고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모래 채취 관할권이 해수부에 있지 않고 국토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 소관이 해수부 소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골재 수급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주관 부처는 이제 국토교통부입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은 수자원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골재는 이제 연안 골재와 이지 골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수산부가 관련되는 해양 환경 관련 단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도 미력한 힘이지만 그 부분은 당연히 이 귀책이 해수부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함께 노력해서 그 부분을 당연히 이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여기 수자원공사에서 나오셨습니까?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회사 채취 기간에 공유수면 점 사용료 및 이용료 명목으로 골재 채취업자들로부터 190억 원 가량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어민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불합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발본색원해서 이 공유수면 이용료 명목으로 얻어진 190억 원은 지역의 어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대개 이제 공유수면 점 사용료하고 생태계 보전 협력금 등의 이 명분으로 징수를 하게 되고요.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상당 부분은 수발기금에 들어가고요. 또 지자체의 이 사업으로도 들어갑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골재 채취법 시행령 등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약 5%, 이 산술 공식에 의해서 약 일정 부분에 한 5% 되는 돈을 어업인에게 이렇게 특히 경남의 남해 고성, 통영 등에 그쪽으로 이제 3억, 말씀하신 3억 원 쪽으로 추가적으로 특히 직접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배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도 장관님께서 네. 더욱더 투명하게 조금이라도 어민들에게 이익이 배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건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골재 해사 채취는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사 채취는 근절돼야 하고 금지돼야 한다는 말씀을 장관님께 드립니다. 꼭 이런 방향으로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부 내에서 그런 네. 방향으로 저희들이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예, 통영과 고성 지역구 국회의원 이군현입니다. 해수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TV나 언론 보도를 통한 거를 아까 그 파워포인트 자료로 보셨는데 이지 모래 채취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 허가관자는 국토부죠. 단지 지정 모래 채취할 때. 그렇지만 해수부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수부는 그 해양 문제의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산 어족자원 보호와 굉장히 어족자원 보호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정부 주무부처로서 적극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거 장관님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전에 국토부에 계실 때도 2008년도에 시작할 당시에 우리 장관님이 담당 국장을 거쳐서 저 지방 청장도 부산 2008년도에 해양정책국장 거쳐서 부산 청장 하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우리 김영석 장관님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TV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2008년부터 모래 채취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거 나왔지만 한 6,200 끝자리는 생략하고 세제곱미터 정도. 그렇죠? 2008년부터 200만. 여태까지 약 예, 6,200만 6,200만 2배 정도가 예. 총 그 남해 욕지도 남방에서 이렇게 채취가 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력으로는 덤프 추력으로는 몇 대고 또 축구장 면적에다가 쌓아 올려 보면은 311층 아파트 규모 정도를 쌓아 올리는 뭐 그런 정도의 모래가 현재 파가지고 EEZ에서 파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수산업을 하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 피해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결론은.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핵심인데 우선 그 대체골재 개발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골재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또 처음에 이거 계약할 적에 국책 부산 신항 개발한다 할 적에 그 국책용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민간용도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민수용으로도 많이 민수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 말고 민수용으로 하는데 왜 바다 모래를 꼭 그렇게 그 수산 그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족 자원이 지금 줄고 있는데 그런 피해를 가져오면서 꼭 바다 모래를 파가야 되냐 하니까
일본과 중국 같은 데서 이제 더 모래를 팔지 않고 있고 또 바다 모래 말고 모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이 문제 때문에 지역을 좀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금강 하류랑 그 4대강 하면서 여러 강에서 채취한 모래가 많다 그래요. 어떻게 확인되고 있나요? 왜 그 모래를 안 쓰냐? 근데 톤당 뭐 만 원씩이 비싸다 어쩌다 하는데 그건 업자의 문제지. 그거를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 업자가 더 비싸니까 그 물류비라 그럴까요? 먼 곳에서 추력이 싫어오면 톤당 얼마가 더 들기 때문에 어려워서 안 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내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지난 정권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네. 상당 부분을 준설을 했고 네. 추가적인 모래가 있잖아요. 지금 쌓여있는. 추가적인 준설은 하천법에 의해서 이 안정화를 위해서 추가적 준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한강 주변의 여주 부분에서 상당 부분 모래가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요. 이미 금강. 준설한 게 있고요. 네. 낙동강 부분에서는 저 상주 쪽에서 조금 그래서 그 모래를 가져오면 안 되는가요? 낙동강 모래는 약 480만 루베가 상주 쪽에 좀 쌓여 있고 여주에서는 좀 여유 있게 좀 쌓여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이 운송비 개념으로 하면은 만일 이 여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마 루베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장관님 명분이 될 수는 없고 명분이 될 수가 없죠. 네.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게 수자원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여기 수협중앙회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수협중앙회라는 게 그 수산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수산인들이 수협에서 중앙에서 뭐를 하느냐 하는 불만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자원 보호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지 다른 어떤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지금 현재 연장이 3번 됐나요? 3번? 3번이 돼 있고 네. 작년 9월 달에 4차 연장을 했으나 저희들이 조건부로 해서 금년 2월까지 조건부 연장만 해준 상태입니다. 아직 4차 연장 자체는 그 조금은 연장제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바다 모래 채취하는 것은 일단 일몰제를 저는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하고 그 이후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모래 채취 양을 총량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이상 이제 얼마 파갔으니까 얼마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응? 그거를 아니 해수부 장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부처 환경부다 국토부다 기재부다 그 관계부처에 협조 공문을 내시고 지금까지 그 정부 부처하고 협의한 거 구체적으로 몇 번 했고 그런 게 있나요? 매년 해왔습니다. 협의는 매년 하셔가지고 필요하면 협조 공문도 띄우시고 또 더 필요하면 만나서 직접 협의도 하시고 해가지고 아까 TV도 보셨다시피 지금 고기 잡히는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이 볼 적에는 이 모래를 파가니까 산란 자체가 생선이 이제 되지를 않고 또 이 모래를 파하게 되면 거기가 그 굉장히 큰 구덩이가 생긴다 그래요. 구덩이가 생기면 옆에 있는 모래들이 다 그걸로 쏠려가지고 그 생태가 폐괴되고 또 이렇게 그 쏠리면서 이렇게 해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바다 쓰레기 같은 게 그 글로 쏠려서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어장의 그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 고기가 서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욕지, 우리 통영 욕지에서 600km 떨어져 있다든가 800km 떨어져 있다든가 통영에서는 한 70km 떨어졌고요. 70km, 욕지도에서 한 50km 떨어졌습니다. 네. 그거 한번 가보셨던가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럼 가보십시오. 가봐서 그 보니까 모래를 이렇게 진공 상태식으로 옆에 배를 놓고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모래를 배에다 싣더라고. 상당히 사태가 심각하니까 장관님께서 직접 한번 가는 게 어민들이 큰 힘도 되기도 하고 꼭 한번 현장도 영상물로는 많이 봤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가봐서 그 대표자들을 한번 이번에 내려갔을 때 부산에서도 무슨 조합장님 한 분이 대표하시는 분이 오시고
그 남해, 거제, 고성, 통영 조합장님들은 다 오셨더라고요. 회의를 하는데 제가 꼭 한번 거기 와서 좀 입장도 또 현황도 좀 듣고 입장도 좀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어요. 통영 수협에서 모였습니다. 통영 수협에서 한번 보시고 이 대책을 정말 심각하게 좀 세워주시고요. 우리 수협 중앙회에서도 제가 2004년부터는 4년간 서울에 있다가 2008년부터 제가 통영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지역구를 18대부터 내려갔는데 그때의 통영, 거제, 남해 또 뭐 대형 선망 수협 이런 분들 해가지고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최근에 수협에서도 또 대책위원회를 만드신 모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까지 피해 대책위원회는 있는데 또 이 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좀 상충되지 않고 윈윈할 수 있도록 예.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바다모래 채취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루베라고 표현하던데 루베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혹시? 세제곱미터죠. 예, 세제곱미터죠. 이게 건설 용어인데 건설 용어에서는 루베 사용을 하지 않기로. 그런가요? 예. 네. 건축 용어 사용 뭐 이렇게 사용법에 보면 입방미터나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루베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온 일본 표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단어를 사용 안 했으면 좋겠고요. 바다모래 채취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피해가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바다모래를 채취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수산인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바다에서 이 산란도 하고 서식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남해안의 욕지도 남방이 다양한 어종의 산란장, 서식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 바다 골재가 골재로서의 의미를 갖는 그런 일정한 입자와 재질이 갖는 데가 실제로 이 남해안 동남권에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거기를 불가피하게 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해양수산부는 수산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산란장소이고 서식장소라면 그것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산란을 더욱더 잘 되게끔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가. 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바다 골재에 아니 바다 골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이제 서식지나 산란지가 발견되어지면 어떤 조치를 하죠? 우리 해양수산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금 산란장, 서식장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보호구역을 하고 있지는 않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곳도 있습니다. 예, 저는 적극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특히 금년도에 그에 대한 피해 조사 용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예.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보아가며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그냥 골재 채취가 안 된다, 어민의 피해가 있는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진 서식장소라든가 산란장소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그런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래서 그곳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해양수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게 골재 채취, 육지 골재가 있는데 왜 앞서 이제 입방미터당 10,000원 정도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10,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 어민들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옵니까? 약간 말씀하시는 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제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예, 1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 싸게 해상에서 골재를 채취하잖아요. 주로 예, 업체가 서해 쪽에서 갖고 올 때 그 정도 육군송 비용이 더 부담이 된다는. 예, 더 부담이 상황입니다. 되어지면 바다에서 채취해서 쓰면 그 업자는 그만큼 이익을 보는 거죠. 네. 그럼 그 이익이 어민들에게 어떻게 환류되느냐고요, 제 얘기는. 이제 이 수발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자체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그와는 별도로 어업인 지원을 위해서 활용되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고 있죠? 지금 이 어민들한테. 입방미터당 얼마 정도의 그런 기금이나 자금을 내놓습니까? 지금 이 공유수면 점 사용료의 경우에 이 경남도가 지금 거제, 통영, 고성유 세 군데에 약 47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고요. 어업인 지원 사업은 또 별도로 작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 수발기금도 그만큼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얻는 이익은 훨씬 더 많은 거죠. 육상 골재에 비해서 이지가 제일 지금 싸게 먹히고. 제가 자료를 이제 회의 중에 찾아봤는데 내리건 단가가 이쪽 부분이 싸요. 다른 데 내리건 단가가 다른 데.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봐서 정확히 확인 안 되는 것 같고, 중간에 2010년과 2016년 비교해도 단가 변화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통계에서도 좀 싼 편입니다. 결국은 그런 이익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께서는 관련해서 다른 조치 사업이 거적자원 보호를 위해서 안 되게끔 해주시고. 예. 이 앞에서 지적하신 모래 채취 이것은 잘못하면은 인적 관리를 국가 시스템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하나의 후유증일 수 있고 큰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판단을 잘하셔서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네. 시스템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남해안 이재 골재 단지 지정 관련돼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다 지적은 전 동일합니다. 그럼 폐해도 장관님도 이해를 하셨는데 그 수자원공사에서는 작년 7월에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보고를 해서 환경 변화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연구 결과를 이제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못 믿겠다는 거고, 그건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고. 다만 해수부에서는 남해 이재 제트 골재 채취단지 수산자원조사 추진 이래갖고 4일간 2번씩 치렀잖아요. 네. 그죠? 네. 조사한 건 아시잖아요. 예. 결과 보고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전문가들이 어쨌든 15명이, 예. 채취 구역의 난 자치어 밀도가 비교적 적은 종수 및 낮은 개체수 밀도로 보임. 그래서 현행 채취 구역에서 초기 생활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이건 이제 해수부 입장의 보고서잖아요. 예. 이렇게 이해 충돌이 되면 지정권은 국토부가 갖고 있지만 이미 10년 동안 채취를 했고 아까 그동안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모래 채취 방법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계속 해수로 줄여나가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4%로 줄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양의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비용은 좀 코스트가 올라가긴 하겠죠. 그리고 산에 돌을 깨서 채석을 한다 이런 건 좀 다른 문제이지만 이미 선해놓은 이런 노래를 활용하면서 국토를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준설된 것이 이 여주 부근에 한 2,200만 루베, 또 루베라고 한다. 이 세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낙동강에 480만
세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남해안의 골재 채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유튜브하고 그런 거 활용하는 대한 그 점까지 포함해서 네. 실제로 골재 소요량은 1년에 한 2억 2천만 세제곱미터인데 이제 자갈, 모래에서도 연안서부터 다양한 그리고 그 외에 또 선별 골재라고 하고 또 대체 골재로 다양한 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다 골재에 대해서는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